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고 있는 국가보훈부 혜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4종류 대상별 국가보훈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보훈부 혜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된 영상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 드린 이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그리고 전투 중에 사망을 하시거나 공무 중에 사망을 하신 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유공자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 고엽제 후유의증은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엽제 후유의증을 등급 판정을 받고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가 이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살아생전에 받았던 그 모든 혜택들은 그 당사자인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배우자에게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 만들 때마다 고엽제 후유의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살아 계실 때는 그 연금이 나와서 그 연금으로 두 부부가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배우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된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질병들이 있으면 그 질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가능하면 6급 사망이 되더라도 고엽제 후유증 6급 사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도장애가 나은지 6급 사망이 나은지 그와 관련된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고도장애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도장애로 계시다가 만약에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사망을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 그 배우자는 더 이상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6급 사망으로 계시다가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시더라도 6급에 관련된 유가족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약 80만 원, 2025년 기준으로 약 8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이런 내용은 유공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국가보훈부 혜택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남한의 예우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4가지의 지원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가보훈부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드리겠습니다.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라고 해서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류들이 많죠. 그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특별지원,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보훈급여금 2025년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에서 경도장애는 59만 6천 원입니다. 중등도장애는 90만 9천 원입니다. 고도장애는 123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와 관련된 경도장애는 137만 1천 원, 중등도는 170만 7천 원, 고도는 219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를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어떤 분은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질병은 고도장애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질병은 6급 사망에 해당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급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국가보건부에서는 그 모든 등급을 다 인정을 해 주질 않습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 등급을 제가 얘기를 잘못 드렸네요. 등급을 다 인정을 해 주긴 해 줍니다. 내 몸에 고도 장애도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 중등도 장애도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 뭐 7급 받은 것도 있고, 신체 검사할 때마다 또 6급 사망도 받은 게 있으면 모두 다 인정은 해 줍니다. 인정은 해 주는데, 이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모든 등급별로 다 주지를 않고 한 가지만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병급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참전 명예수당도 받을 수 있고, 또 참전해서 내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상과 관련된 게 6급 사망이다. 그러면 6급 사망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고 본인이 선택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2가지, 3가지, 뭐 4가지에 관련된 걸 다 주진 않고 단 한 가지만 줍니다. 그럴 경우에 고도장애를 선택을 할지 6급 사망을 선택을 할지, 많은 분들이 단순한 보상금으로만 따지면 고도장애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6급 사망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6급 사망이 좋습니다 해도 실질적으로 뭐 고도장애로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 하면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듯 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그 보상금은 단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호국보훈지킴이 통장도 시행을 하고 있고, 생계지원금,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되신 분 중에서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인 분 중에서 생활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국가보건부 보훈지청에다가 생계지원금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사를 해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그러니 만약에 고엽제 후유 의증이나 참전 유공자이신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이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에게도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신 분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경도 판정자, 그러니까 2016년 6월 23일 이후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경도를 판정을 받으셨던 분 자녀는 모두 다 지원을 해주질 않고, 그분 가족이 생활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에게만 또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등록금 면제에 교육 지원비, 학습 보조비 지원도 해드리고, 대학교는 특별 전형에 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됐다 그러면 등록금하고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분이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런데 이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경도 장애, 중등도, 고도 장애를 받으신 유공자분이 만약에 대학 공부를 더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성적이 낮든 성적이 높든 상관이 없지만, 그분의 자녀가 만약에 대학을 들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1학년 1학기는 아무 조건 없이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2학기로 이제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1학기 때 시험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나와야만 그 다음 2학기 등록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냥 대학 등록금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70점 이상은 맞아야지 그 다음 학기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1학년 1학기는 그냥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0점이 넘어서 1학년 2학기 또 등록금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이 자녀분이 공부를 조금 덜 해서 만약에 평균 점수가 69점이 나왔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등록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계속 공부를 하겠다 하면 유공자 본인이 직접 등록금을 내셔야 됩니다. 많은 돈이죠. 어떤 과에 따라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 많은 돈을 유공자 분이 직접 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70학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해서 70학점이 다시 넘었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또 학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자녀분들한테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또 학습 보조비가 지원이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직접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고 고엽제 후유 의증 본인이신 경우에는 10% 가산점을 드리고 가족은 5% 가산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에 또 어느 정도 수입도 지원을 해드리고 학원에서 또 수강을 하고 싶을 경우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료 지원,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하실 때 본인 등록된 그 질병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그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은 10% 본인 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 지금 5년간, 6년 동안 떠들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질병이 등록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받는데 신체 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질병은 이제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어서 나중에 그 질병이 또 몸 상태가 심해지면 그때 바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등급 결정이 판정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등록이 된 질병은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왜? 이미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전투 중에 부상과 관계되었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우선은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해놓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건강해서 뭐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또 5년, 10년, 20년 지나서 상태가 많이 악화되면 그때 다시 또 신체 검사해서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그 질병은 이미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는 계속 무상으로 전액 국비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탁병원에서도 국비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 미달자는 인정된 질병만 무료 진료가 가능하고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도 국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또 진료비를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응급 상황이란 거는 다리가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다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 내 생명과 관계된 아주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일 때만 병원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량 지원,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차량은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료도 할인을 해주고 통합복지카드로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지원과 관련된 내용. 다음은 복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에도 입소 가능하고 보훈원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은 보훈지청에서 이와 관련된 팜플렛을 달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망시 예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이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립현충원이나 국립묘지는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은 안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립호국원만 안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립호국원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런 내용도 미리미리 다 알아놓고 또 사전 안장 서비스도 신청을 해서 과연 내가 안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내용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뭐 젊었을 적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먹고 무슨 사고를 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막상 그분이 나중에 사망을 하셨을 때도 자녀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이기 때문에 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안장하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안정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그리고 배우자를 합장을 하려고 하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 묘지에 가 계시다가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신 다음에 합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 지원은 없습니다. 이제 기타 지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100% 감면 시설이 있고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기 30%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고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또 면제받을 수도 있고 연말 정산 시 추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세도 면제된다고 하고 월남전 참전자에 한해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하시게 되면 꼭 보훈지청에 가셔가지고 재해 발생 신고서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재해 위로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국가보훈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줘도 이거를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아야지 뭐를 찾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모르면
그만큼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입니다. 물론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의 차이는 또 많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된 질병이 계속 고엽제 후유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자그마치 4개의 질병인 고엽제 후유증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고엽제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런 질병들을 병원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해서 모두 등록들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국가보건부 혜택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